정말 문제가 없다면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네. 그런데 전재수 장관이 일단 사의를 당연히 이제 본인의 표현대로 자기는 절대 사실이 아니고 정권의 누가 될까봐 사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의가 아니라 무고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머리를 갸웃하게 만드는 대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재수 장관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은 너무나 맥락적으로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워요. 왜냐하면 통일부가 추진했고 있던 핵심 사안 한일 해저 터널이 출발 지역구가 전재수 의원이고 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될 만큼 전문성도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당시는 또 민주당이 여당일 때였고 네. 그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 모든 로비 의혹이 사실상 전재수 의원을 특정해서 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의 사업과 연관된 정치인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관리 차원에서 했다라는 가설이 저는 타당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조금 전 새벽 6시가 넘은 시각 이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었는데 돌아오는 길 이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바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나 좀 같이 볼까요? 네, 허위 사실에 근거한 거지만 해수부가 이재명 정부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게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 얘기만 한 게 아니겠죠. 네,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이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이제 밝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해양수산부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는 것이죠, 장관으로서. 그런 차원에서 더 책임있게, 더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라는 저의 의지로서, 의지의 표명으로서 제가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전재수 장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일각에서는 박정환 교수님 그렇게 절대 아니면 굳이 내려놓을 거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다면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네. 그런데 전재수 장관이 일단 사의를 당연히 이제 본인의 표현대로 자기는 절대 사실이 아니고 정권의 누가 될까봐 사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의가 아니라 무고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머리를 갸웃하게 만드는 대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전재수 장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평상시의 정치 자금에 대한 소신이라든지 그리고 평상시의 이미지 믿기지가 않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어쨌든 장관직까지 내려놓고 네. 무고를 갖다가 밝히겠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니까 정말로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명쾌하게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사실 기자들이 아예 대놓고 이렇게 물어봤었죠. 같이 볼까요? 장관직을 혹시 내려놓는 게 일부 인정하는 걸로 비춰지진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여러 일을 밝혀나가야 되는데 그럼 해수부에 좀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에 이재명 정부에 이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사실 국민의힘에선 특히 주진우 의원이 아니 장관직을 달고서 수사를 받으면 이게 공정하게 되겠습니까? 이거 내려놓고 이 일반인으로서 수사를 받으세요라고 하긴 했었거든요. 최수영 의원님. 네. 국민의힘의 얘기처럼 지금 내려왔습니다. 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털어도 먼지 안 난다는 자신감인가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처신은 전 잘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무위원이고 동료 국무위원이 바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같이 이제 의정활동도 오래 했고 서로 잘 아는 처지인데 자 그러면은 이 조사를 누가 합니까? 과거 검찰이 한다 그러면 저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왜냐하면 독립수사기관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데 그런데
국가수사본부는 어떤 기관입니까? 해수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눈치 볼 수밖에 없죠. 행안부 장관이 눈치 볼 수밖에 없는데 두 국무위원이 가까운 동료 의원에다가 옆에 있으면은 그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신은 잘한 걸로 보는데 다만 저도 이제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내려놓는 거지 내가 그만두겠다는 거는 그 사의를 그러니까 그걸 받아줘야 사의가 되는 거지. 이거는 거죠. 본인이 내려놓은 거지. 일단 네. 대통령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반려하면 또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본인이 아까 표현의 워딩 그대로 강하게 아주 단호하게 아주 이렇게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지금 전재수 장관이 네. 지금 제기된 정황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장관직을 갖고 버티기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보도에 보면은 그 준 돈도 몇 번을 거부하다가 이게 복돌이니까 받아도 된다 식으로 하니까 받았다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맥락상 이게 아주 이게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밖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재수 장관이 지금 내려놓은 건 잘한 거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는 온당한 수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수영 의원님 말씀은 사의를 표명을 한 거지 사표가 수리가 된 건 아니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칫 이게 사의 표명하고 반려하고 그냥 짜고 치는 걸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돼.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받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박 교수님. 이거는 조율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사실상 조율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요. 대통령이 바로 어제입니다. 여야 지휘고와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임명한 장관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사의를 갖다가 반려한다 그러면은 네. 어떻게 지휘고와를 막론하고 대통령 눈치를 경찰이 안 볼 수 있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는 뭐 사의 표명을 당연히 수리하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의 말을 지키는 거고 이렇게 내가 장관까지 어떻게 보면은 사의를 수리하면서까지 네. 통일교에 대한 엄정 수사 이거를 지시를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정말로 진실을 갖다가 명확하게 밝혀라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의가 받아들여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이건 진즉에 대통령과 어떤 조율이 있고 그 선에서 나온 사의 표명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런 지시를 했거든요.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여야 지휘고와 관계없이 통일교 연루 엄정 수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이 좀 넘은 시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알림이 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대통령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 연루 의혹에 대해서 여야와 지휘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요 얘기가 있고 요 수사 지시가 엄정 지시가 있고 바로 이튿날 귀국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좀 조율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건데 근데 지금 최수영 의원님 나는 정말 결백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는 건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열었는데 무혐의면 또 바로 부산시장 당선에 굉장히 또 큰 동력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열었는데 무혐의. 저도 동의합니다. 말을 네. 다 열었는데 무혐의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좀 확실하게 털고 가는 점은 있지만 근데 이거 어떻게 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8월 달에 이 혐의를 알았는데 네. 12월이 돼서야 지금 이첩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경찰로 이첩해서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그러니까 국수본으로 가서 전담 수사팀을 꾸리겠다고 했는데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달 말이면 끝나는 거고 네. 이게 뇌물죄가 적용이 되면은 공소시효가 15년이니까 적용돼서 기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제 미묘한 또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걸 최초 특검에 진술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어제 마지막 공판 최후 진술에서 입을 또 닫았어요. 네. 추가 폭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자 그러니 이게 동시에 이런 시그널이 가는 거죠. 대통령이 엄정 수사 지시해서 그 다음에 또 통일교 해상 지시까지 해상 검토하라. 통일교라는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맥락상으로 통일교를 거론한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영호 본부장은 입을 닫고 그 다음에 다시 그날 그 다음 날 새벽에 들어오는 전재수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네. 내가 이거 적극 해명하겠다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엄정하게 수사했는데 결과가 클리어하다면은 전재수 장관에게 동력이 되겠지만 네. 실제로 이게 부실 수사 의혹이라든가 봐주기 수사 의혹, 편파 수사 의혹이면은 이게 전재수 장관의 개인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넘어서 여권 전체 쓰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판도라의 상자를 어떻게 열 것인가.
그 과정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클리어를 어떤 이 과정과 어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켜줄 것인가.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좀 네, 간단한 짧게. 측면이요. 네. 권성동 의원 때도 그랬지만은 통일교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 자료를 다 남겨놨습니다. 그 증거들이 다 있어요. 만약에 전재수 장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지만 실제로 돈을 받았거나 또는 가서 축사를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영상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다른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진실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뭐 정치자금법, 뇌물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지금 어떤 혐의냐에 따라서 좀뭐 공소시효든 이게 사안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좀 여파가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임주혜 변호사님. 사실 이번 사안이 정치자금법으로 하면 공소시효 이미 끝났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는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 전재수 당시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거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시점이 2018년도면 공소시효 얼마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2018년도 특정 시점에만 딱 문제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최초로 접촉이 있었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계속해서 서로 상호작용이 있었다면 그 네. 이후 시점으로 이 기산점을 잡을 수는 있다고 보고요. 현 시점에서 단순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금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충분히 그 이후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만을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박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사안이 아니고 단순합니다. 금방 밝혀질 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요.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준다거나 아니면 네. 계좌이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결국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해 아하. 두었는가, 실제로 그 윗선에 보고가 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이 일단 뭐 수첩에 정리해둔 자료만으로는 신빙성이 낮다고 보여지지만 네.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한학자 총재에게까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자금을 승인할 수 있는 담당자에게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고가 됐다면 검찰 입장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중요한 증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실제로 접촉한 적이 있는지 통일교 측에 방문한 이력이 남아있는지 다른 증거들을 확인해 보자면 일단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쉽게 가려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으로 네. 실제로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는 추가적으로 수사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기본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게 다 보는 데서 수수를 하는 게 아닌 만큼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캐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좀 더 생각보다는 더 길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건데 사실 전재수 장관이 오늘 귀국하기 전에 미국에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깜짝 놀랄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켜봐 주시면 반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 반전이 뭐냐라고 했는데 일단 귀국과 동시에 사의 표명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일단 놀라긴 놀랐어요. 사의 표명을 바로 했다고 라고 해서 놀라긴 놀랐는데 하면서 한 얘기가 난 결백하다라는 얘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수영 네. 위원님 일각에선 깜짝 놀랄 반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뭔가 전 장관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좀 나옵니다. 근데 왜 그걸 특정 언론에만 흘렸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 뭐 그 미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가지고 네. 다 모두 있는 데서 얘기해야 되는데 특정 언론만 개인적으로 친한 언론이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일부러 거기다만 이른바 단독을 준 거는 나름대로 저기에 대한 파급력과 그 좀 뭐랄까 그 반전 효과를 기대하고 이제 흘린 거겠죠. 근데 저는 저거는 법정에서 밝혀지거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 여러 가지 놓고 보면은 네. 전재수 장관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은 너무나 맥락적으로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워요. 왜냐하면 통일교가 추진했고 있던 핵심 사안 한일 해저 터널이 출발 지역구가 전재수 의원이고 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될 만큼 전문성도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당시는 또
민주당이 여당일 때였고 네. 그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 모든 로비 의혹이 사실상 전재수 의원을 특정해서 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회 사업과 연관된 정치인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관리 차원에서 했다라는 가설이 저는 타당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 특정 언론을 피크를 해가지고 이거 내 반전 충분히 있다, 내 드라마 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장관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수사기관에서 그것을 밝힐 수 있는 본인의 증거라든가 사실관계 입증에 더 주력해야 할 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